안녕하세요. 아트커머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진행자 오시아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극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인천을 중심으로 40여 년간 연극이라는 한 길만을 묵묵히 걸어오신 극단 미추홀 상임 연출가 김범수 대표님을 모시고 그 여정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1985년 첫 무대를 섰으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역 예술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하는 김범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역 예술에 대한 자리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40년 동안이면 정말 웬만한 대하 시리즈보다도 더 긴 기간일 텐데요. 1980년대인가요? 처음 연극 배우로 데뷔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인천 연극 환경이나 관객들의 변화에서 가장 크게 느끼신 점이 무엇일까요? 40년 전에 이제 처음 연극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연극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린 시절 4살 때부터 이 소극장에 가서 공연을 보기도 하고 그 쾌쾌한 냄새랑 그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지금은 뭐 너무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처음 무대에 서게 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경동예술극장이라고 그 탤런트 정진 선생님이 만들었던 신포동에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네. 어느 폴란드 유태인 학살의 회상이라는 작품에 아역으로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넌 배우가 될 거야. 아버지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배우를 꿈꿨었는데 1980년대 그 김시라 선생님이 만든 푼바라는 공연이 전국에 막 대히트를 쳐서 막 순회 공연 다니고 했던 연극이 있었거든요. 예. 아버지께서 그 공연 너무 재밌게 보시고 그 공연 실황이 담긴 테이프를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뭐 할 것도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을 시절이니까 이제 계속 듣는 거죠.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대사를 다 외운 거예요. 정말 똑똑하셨군요. 어디 놀러 가서나 뭐 예. 산에 가서나 또 어디 뭐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이렇게 조금씩 한 장면씩 재미있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공연을 올리게 된 거예요. 와, 조기 교육이 인성 교육의 효과라고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참 영향을 크게 주셨군요. 네.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카페 테아트르 사마고장이라는 이제 극장식 레스토랑을 만드셨어요. 네. 그 서울에 그 추성웅 선생님 빨간 피터의 고백으로 유명한 추상미 선생님 아버님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네. 그 카페 테아트르 추를 보고 인천에 그 극장을 만드셨는데 이제 라이브 카페라서 통기타 치면서 이제 연주하는 공연도 있었고 이제 주말마다 제가 가서 푼바 공연을 하는 거예요. 와. 깡통 들고 돈가스 먹으러 온 손님들 앞에서 와, 처음부터 정말 문화예술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네요. 네, 그래서 그 공연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연을 보려고 카페도 잘 되고 레스토랑도 잘 되고 하면서 13세 소년 헐떡이는 숨으로 1시간 반 무대 메꾸다. 신문에 나오고 또 방송국에서도 막 전화가 오고 해갖고 촬영도 좀 하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이제 중학교 때 그 줄 르나르작 홍당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진짜 연극 무대에 서게 된 거죠. 그때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배우와 관객이 극장 안에서 그 만나는 그 순간 그 공기 이거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 관객을 어떻게 극장으로 오게 할 것인가, 관객과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 네.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거기서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과. 네. 예전에는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게 동인천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이면서 관객을 모았다면 지금은 SNS를 통해서 이 손바닥에 땀이 나게 이렇게 관객을 모으잖아요. 네. 참
이렇게 전단지에서 알고리즘으로 바뀐 시대이지만 제발 우리 공연 좀 보러 와주세요라고 그 외치는 제작자의 간절한 바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극단 미추홀을 오랫동안 이끄시면서 이렇게 지역 연극을 지속해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또 철학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사실은 뭐 제가 나는 이런 가치를 만들 거야 뭐 이런 거대한 그런 생각은 사실은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욕망이 자라나요? 시대에 맞춰 가다 보니까 네. 단 이제 좀 교육을 받고 전문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남들이 안 한 것들을 좀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젊었을 때. 근데 그때가 뭐 이런 가치들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 거야라고 구상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품에 담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가치 있는 일로서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하게 또 그 인정받을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무대를 만드셨는데요. 그 대표님 인생의 골든타임 같은 그런 작품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작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렇게 심장이 뛴다거나 아니면은 이불킥하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작품 만들 때 그거밖에 못했어요. 다른 일 못하고 그 한 작품에 집중을 하느라고 이렇게 석 달, 넉 달 지나다 보면은 1년에 한두 작품밖에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집중하고, 이제 뭐 만들고 함께 하고 막 합숙한 적도 있고 한데, 아쉬움이 남는 작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좋았던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것이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맥베드라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각색을 해서 세 명의 배우가 이제 그 아주 긴 희곡 대본을 10페이지로 줄여서 인형이라고 하는데 마테리얼 뭐 그 오브제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때 당시 이제 마테리얼이라는 표현을 쓰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선배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만든 맥베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게 뭐 왜 기억에 남냐면은 거창 국제연극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4회인가? 지금은 이제 뭐 20년 넘게 이제 해온 연극제지만 거기 이제 초청을 받게 돼서 갔는데 야외 무대에서 이제 그 놀러 온 그 캠핑장 안에 무대가 여기저기 펼쳐져요. 막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소독차가 여름에 뽕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깜깜해져서 야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이제 나갔는데 마침 거기가 이제 맥베드라는 그 벤코라는 장군이 황야에서 마녀를 만나는 몽환적인 장면이어서 네. 막 그 연기를 막 해치면서 그 소품이 필요했었네요. 네, 오브제가 필요했던 장치가 필요했는데 이게 포그머신으로는 그 야외가 안 채워지거든요. 근데 네. 방역차가 지나가면서 소독차가 그 뿜는 연기 때문에 그 장면이 우와. 살았던 그 에피소드도 있고 네. 또 그날 비가 왔어요. 공연 중에. 근데 그 오브제 아까 인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종이로 만든 인형이라서 비에 젖으면 안 되는 인형들인데 갑자기 지나가는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이제 공연을 다 끝내지 못했죠. 결말이 그때는 없었군요. 아쉬운데 이제 거기까지 봤던 이제 외국에서 온 배우들, 스태프들도 막 너무 좋았다. 근데 이 끝을 보고 싶었다. 뭐 하면서 뭐 그때 이제 아비뇽에 가면은 이제 함께 하자 뭐 이런 그런 약속이 약속이 있었군요. 있었는데 사실은 네. 제가 집돌이라 어디 나가는 거를 싫어해서 예, 아비뇽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마음 한켠에 그 아쉬움이 계속 오래도록 네, 남는 기억되는 작품인 것 같네요. 그래서 네. 그런지
그 맥베드를 새롭게 각색하고 해서 두 번, 세 번 좀 다른 버전으로 만들었었고, 작년에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 명의 배우가 하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또 한 10개 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정말 힘든 일인데, 작년에는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는 할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기도 했었고. 아, 이렇게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방법도 스스로 터득하면서 또 후학을 양성해 오셨는데요. 그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 학산 마당극 놀래 네. 활동, 네. 이걸 10년간 이어 오셨다고 해요. 그렇죠. 올해가 12회째, 12년째. 그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그 마당극이 일반 공연과 다른 점, 또 그 과정에서 느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일단 처음 하게 된 게 뭐였냐면은, 이 미추홀구, 옛날엔 인천광역시 남구였거든요. 네. 근데 그 남구 미추홀구가 21개 동이에요. 21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각 그 동마다 어떤 때는 놀이터에서, 어떨 때는 빈 무대에다가 이제 빈 공간에다가 무대를 설치를 하고 21개 동을 찾아다니면서 그 동에만 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네. 예, 마당예술 강사들이 그들과 함께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서 지역 주민이 이제 무대를 올리는 거죠, 공연을. 뭐 연극 배우들이 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네. 근데 그게 그런 모델이 지금도 없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모델이 없었던 거죠. 지금은 뭐 이제 생활문화, 생활예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1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 그 일을 하게 됐었는데 좀 재미있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뭐 없어서가 아니라 네. 좀 힘든데 재밌겠다. 근데 이게 10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치가 만들어지고 이제 좀 더 전문화되고 또 이제 마당이라는 주제를 갖고 마당 예술을 펼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좀 일반 연극하고는 좀 다른 장르의, 그러니까 일반 연극이 아니라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마당극 형식의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해오고 있죠. 그 학산 마당극 놀래 이러면 조금 라이밍이 네. 떠오르는데 네. 그 연극 배우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네. 우리 연기 좀 구경해라. 네. 우리 아주 프리하게 네. 연기하면서 놀래. 네. 이러면 그 무대 아래서 관객들이 네. 그 소름 끼치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네. 깜짝 놀래. 그래서 항상 놀래. 네, 이래서 네. 학산 놀래 아닌가요? 그런 놀래도 있고 진짜 그냥 플레이에서 네. 오는 놀래라는 뜻도 있고 한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완전 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적인 배우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감정이나 이제 몰입 이런 것들을 집중을 통해서 어떤 정서랑 감정을 전달한다고 하면은 이 아마추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숨김이 없이 어쩔 때는 그냥 너무 떨려서 호흡이 떨리든 아니면 진짜 울컥해서 그 몰입을 해서 그렇게 하든 그런 떨림, 울림이 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네. 왜냐면 좀 장애를 가지신 이제 장애인 분이 오랜 기간 북을 연습을 사물을 연습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징을 치시는데 이 사람들은 오래 연습을 못 하거든요. 이 근육에 힘이 힘드시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징을 온몸으로 치세요. 네, 온몸으로. 근데 치는데 이게 야외 무대인데 징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막 무대로 누가 막 달려나가서 네. 징을 붙잡고 그 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떠올릴 때가 잠깐 슬퍼져요. 울컥해요. 그렇네요. 그 현장에서 오는 그런 날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놀래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제가 여쭤볼 것은 또 깜짝 놀랐어요. 이 극단 미추홀을 처음 창단하신 분이 아버님이신 김종원 선생님이셨다고요? 네. 처음 한 사실이에요. 그 연극을 하시면서 아버지께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셨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있었다면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싫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싫었던 건 뭐냐면은 어렸을 때 그 품바 하면서 네. 넌 스타가 될 거야.
벌써 넌- DNA를 아신 넌 거죠. 뭐가 될 거야라고 했는데 네. 그 이제 커서도 품바 거지 옷 입고 어느 이런 무슨 뭐 문인의 밤 이런 선생님들 뭐 연출가들 앞에서 공연을 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춘기 시절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게 좀 싫었던 거는 그런 어떤 강요나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 주시지 않았나.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배우 출신이 아니고 그냥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 지금 저보다도 지금도 어떤 연극 보고 싶다고 저한테 표 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연을 좋아하세요. 매일 산에 네. 가시고 제가 고3 때도 아버지께서 전화해 갖고 캠핑을 갔었어요. 누구 친척 돌아가셔서 빠져야 된다고. 그때 자율학습 이런 거 빼줄 수 없는 환경인데도 캠핑을 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연에 대한 그다음에 자연이 주는 그 지금도 힘들 때면 이제 산에 가거나 바다에 가면은 딱 튼 공기를 마시고 좀 자기 정화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자연에서 오는 거 하나랑 우리 예술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께서 그 넉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만은 넉넉하시죠. 그래서 아버지 항상 하시는 말이 안산 땅이 3만 평이 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안산에 땅이 있나 보다 했더니 안산 땅인 거죠. 그냥 사지 않은 땅. 네. 저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래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분지족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분수에 맞게 예술가는 사실 어떤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지 예술하면서 물론 크게 성공하고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예술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잡초처럼 계속 살아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성공했냐 하면은 살아남는 자가 성공한 거다. 맞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무대에 막이 오르면 진짜 연극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 관객들은 그저 그냥 박수치고 웃고 울고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즐기다가 얼음물 한 잔 마시고 극장을 빠져나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버님은 무대 아래서 열심히 빙하를 깎고 계셨던 거죠. 그때 그 아버님이 있었기에 이렇게 또 잘 장성해 주신 아드님이 또 그 계승을 해서 열심히 그 연극을 발전시키고 계시나 봅니다. 그 연출가 또는 지역 예술가로서 앞으로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작업이나 계획하고 있으신 활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짜 해보고 싶은 거는 어떤 한 공간에 연극도 보고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런 공간 자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혼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모이면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지역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교육자, 예술가, 기획자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그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어디 막 이게 불편하게 초청 공연을 가고 뭐 하고 막 기획하고 막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안 잡혀 있고 또 예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정적인 걸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극을 하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배우들이 좀 계속해서 자기를 가꾸고 또 새로운 작품도 개발할 수 있고 그 공간에서 또 그거에 맞는 계절별 환경연극 한 12편 정도를 레퍼토리로 갖고 있는데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2달에 한 번씩 작품을 바꿔가면서 왜냐하면은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아야 그렇죠. 되고 또 심화해야 되고 그걸 보고 그냥 이해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이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공간을 만드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있는 여러 예술가들, 교육자들이 만나서 그 공간 안에서 같이 막 치열하게 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혼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네. 모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를 뭐 티켓팅해서 이거를 강사료나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예산을 어디서 좀 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또 이런 걸 잘 못하니까. 복합문화 시스템을 네. 지금 그런 체계를 한번 구상해보고 계신 건 굉장히 네. 바람직한 그 시도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아트 커머스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 카메라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마케팅의 하나로서 그렇죠. 예. 충분히 이 용기 있는 시도가 빛을 발하실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범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반평생을 오롯이 다져오신 그 연극의 길이 우리의 그 지역 문화 예술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새삼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의 열정이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 계속 빛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예술인의 현재를 기록하고 그 가치를 전하는 아트커머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술이 건네는 깊은 울림을 일상생활에서 잔잔히 만나보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